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이 어제 낸 사표를 전원 반려했다 하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자, 관련된 내용을 신지호 연세대 교수 그리고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바로 조금 전에 나온 소식입니다. 네. 황교안 권한 대행이 그 청와대 참모진의 사표를 글쎄요 뭐 수리할 것으로 대부분 예측했을 것 같은데. 네. 일제히 다 모두 반환했습니다. 예, 반려를 했습니다. 반려한 이유는 뭐 한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할 수가 없는 비상 상황이다 뭐 이런 건데요. 근데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기 전까지 권한대행으로서 그 청와대 수석들을 데리고 같이 무슨 회의한 적도 없고 예. 사실 그리고 국무총리실 내에 청와대 보좌진을 대체할 수 있는 보좌 인력들이 이미 다 정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돼서 네. 청와대가 주인이 없는 상태인데 굳이 이걸 반려한 이유가 뭘 것인가? 뭐 네.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말이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재시도해야 된다라는 이런 예. 얘기가 지금 나오고 예.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청와대 압수수색을 만약에 검찰이 시도하게 되면요. 그걸 거부할 수 있는 거부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입니다. 만약에 이 사표가 수리된다면은 수리된 상태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시도하게 되면 누군가가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는 네. 그런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이거를 뭐 절대 이런 의도로 사표를 반려했다고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이 청와대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예. 그래서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을 유임시키는 뭐 이런 조치 아니냐라고 해석될 여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무총리실과 역할이 겹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 수석들의 사표는 선별적으로 좀 수리하지 않을까라는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지금 당초 알려진 바로는 그러니까 경제라든지 외교 안보라든지 이 정책 라인은 유임을 시키되 네. 이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 라인은 아마 그 사표를 수리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측이었는데 네. 저는 뭐 또 다른 측면에서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엄중한 지금 그 이 상황 속에서 국정 공백이 전혀 빚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강조했다는 측면에서 보면 네. 어떻게 보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응의 거취를 둘러싼 여러 가지 관측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본인의 그 지금 불출마를 염두에 둔 발상이 아니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출마를 그러니까 본인이 가능한 이렇게 엄중한 상황에서 예. 이렇게 지금 청와대 참모들까지 다 유임시키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예. 본인은 지금 발을 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역으로 해석을 하면 본인이 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을 수 있는 자신이 출마를 했을 경우에 예. 그런 여러 가지 국정 공백을 가상을 해서 이 지금 청와대의 참모진은 그대로 유임시켰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두 가지 이 해석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할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의 관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지금 청와대 참모진들에 대해서 지금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초래한 정치적 연대 책임을 묻자는 측면이 강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임을 시켰을 가능성도 있다. 자신에게 돌아올 정치적 책임에 대한 부메랑을 차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이 정치적 포석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 네. 지금 황교안 대행 측에서는 이제 그 현재의 안보와 그 경제 등과 관련한 엄중한 상황을 고려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현안 업무 마무리를 위해서도 지금 현재 이제 청와대 참모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었는데 두 분이 분석한 것은 그거 외에 지금 이제 청와대 압수수색도 이제 앞두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황교안 대행 같은 경우 이제 출마 여부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도 다 고려를 한 결정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청와대에 나올 때 허원재 정무수석이 동행 삼성동 사저까지 동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뭐 또 그 이후에도 삼성동 사저에 찾아갔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청와대 보좌진들을 그대로 유임시킨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미 대통령 자격을 상실했지만 예. 인간적인 어떤 끈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그냥 온전시켜 놨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이 참모진들의 사표를 다 받게 되면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청와대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뭐 이 선이라고 할까 예. 그런 네. 것들이 다 차단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저 배려도 좀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오늘 근데 황교안 이제 권한대행의 그 표현 중에서요. 사표 일괄 반려가 한치의 국정 오차도 허용할 수 없다 아닙니까? 예. 따라서 본인 출마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게 아니냐. 네. 한치의 국정 공백도 허용할 수 없는데 예. 대행의 대행을 만들면서 비정상적인 체제를 만들면서까지 본인이 출마한다? 이거는 예. 물론 뭐 본인이 어떻게든지 또 무슨 새로운 논리를 만들어낼런지는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지금 이렇게 되면 본인 그 출마의 가능성은 점점 더 예. 좁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좀 이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뭐 저 사표를 반려한 것을 불출마 쪽에 좀 더 무게를 두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지금 이제 황교안 대행이 오늘 그 사표 반려 외에 지금 계속 정치권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면서 했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은 언젠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밝혀질 것이다.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정치권에 계속 파장이 일고 있어요. 그렇죠.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상당히 불통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마디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 것인지 예. 그에 대해서 뭐 번역기가 등장할 정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퇴임하고 나면서도 또 들은 그 내놓은 메시지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복이다는 그런 해석이 상당히 지배적인 가운데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청와대에 계시지 않고 사저로 갔다는 것은 예. 승복을 한 것이다. 그리고 또 네. 모든 결과를 안고 간다는 것은 이 결과를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 그 심판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라는 것이 또 이 예. 조원진 의원의 해석이었는데 네. 그러나 다수의 관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일종의 그 삼성동 사저에서 일종의 강성 친박계 의원들과 그리고 자신의 그또 지지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종의 예. 사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럼이 왜 사저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 아마 제 생각에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측은 파면당했지만 그러나 정치인 박근혜라는 타이틀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생각이 아주 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지금 자신에게 지금 당면한 형사소추 문제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끝까지 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네. 넘어서 이 본인이 그러니까 형사적 처벌을 받고 난 뒤에라도 정치적인 제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각이 저는 상당히 강한데 저도 예. 거기에 상당히 좀 동의를 하는 입장입니다. 예. 네. 실제로 강성 친박을 주축으로 박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 삼성동 팀이 네. 꾸려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향후 예상되는 뭐 수사와 재판을 네. 성실히 받기 위해서는 법률적인 보좌는 받아야 되니까 그거는 충분히 알겠는데 예, 저희가 저 그래프로 만들어 봤는데요. 예. 예. 지금 이제 총괄에 이제 삼성동 팀이라고 저희가 이제 네. 붙여봤습니다만은 총괄에 이제 그 친박계 좌장이죠. 서청원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있고 그다음에 정무에는 윤상현 의원, 이우현 의원, 조원진 의원. 그다음에 법률에는 이제 김진태 의원, 수행의 박대출 의원. 언론 담당은 민경욱 의원이 이렇게 포진해 있는 것으로 일단 저희가 이제 그려는 봤습니다. 네. 자, 저런 식으로 이제 업무 역할이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저걸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법률은 한 명인데 정무가 3명 아닙니까? 네. 총괄 2명도 법률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들입니다. 정치인 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법률 대응팀이 아니라 일종의 정치 대응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저기서 잘 보면요. 서청원, 최경환은 자유한국당 당원 얘기는 하지만 당원권 정지 3년 당했기 때문에 예. 자유한국당의 공천으로 차기 총선 출마가 불가능한 분들입니다. 예. 윤상현 의원은 1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 친박 그 인적 청산에서 임명진표 그 인적 청산 3사람인데 예. 그 3사람을 저렇게 핵심적인 저기다가 앉혀놨다는 건 뭐냐? 그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유한국당의 오너 자리로 다 사실상 복귀한 게 아니냐. 예. 그러면서 이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당론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네. 저 아까 그림은 당내 당이 또 만들어진 거 아니냐. 당, 자유한국당이라고는 당내에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또 당이 만들어진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상 자유한국당은
이중 권력 상태에 접어들었다 이런 진단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예. 네. 근데 그 지금 삼성동 친박계라고 불러야 되나요? 이제 정치적 목적은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지 않을 상황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벌써 뭐 일각에서는 지금 벌써 삼성동계라는 식으로 예. 지금 뭐 상도동, 동교동계에 버금가는 삼성동계가 생겼다는 이야기가 나올 예. 정도인데요. 네. 저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형사적인 그 소출을 넘어서 정치적 제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일종의 자신에게 지금 주어진 여러 가지 그 형사적인 그 뭐 수사 이런 걸 갖다가 정치적 박해로 몰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설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인정이 돼서 처벌을 받는다고 한다면 네. 그것이 일종의 법률에 의한 심판이 아니라 정치적 심판에 의한 이 정치적 박해 내지는 정치적 순교로 자신을 포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박해와 순교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결국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면 아마 형을 마치고 난다고 하면 그 뒤에는 정치적 어떤 식으로든 정치적 그 부활 제기를 모셔갈 것이다. 아까 우리 신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일종의 강성 친박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또 다른 형태의 하나의 정치 세력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예.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지금 친박 지지층들이 새누리당이라는 당명 자체를 벌써 확보해놨다고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에 지금 등록을 해놨다고 하는 거 보면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주 이 멀리 내다보는 그러한 정치 행보에 지금 부응하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검찰 수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이번 검찰이 부르면은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도 관심인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게 순탄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검찰에서요 일방적으로 출두 요구를 하는 건 아닙니다. 네. 더군다나 전직 대통령이니까 최소한의 예우를 갖춰서 언제쯤 출두가 가능한지 물 밑에서 충분한 조율을 거친 다음에 뭐 날짜를 선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예. 문제는 그 정도의 유연성은 일단 검찰 측에서도 이제 허용을 할 건데 네. 과연 출두 자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겠는가? 네. 예. 그러면 이제 검찰의 인내심이 점점 한계 상황에 도달하는 뭐 그런 그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결국은 그러면 강제 수사, 체포영장 발부 뭐 네. 이렇게 되는데 과거 그 전두환 전 대통령 연희동 사죄에서도 일부 지지자들이 그 체포영장 집행을 그냥 인간 방패로 네. 막아버렸듯이 지금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사죄에서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더 있다. 그럼 이게 네. 우리 국민들의 참 뭐라 그럴까요? 답답한 가슴은 더 좀 속이 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삼성동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택 앞에는 많은 지지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자, 이 지지자들이 바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이고 또 그리고 친박계 의원들이 그렇게 뭉치는 그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뭐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그 지금 탄핵 기각 반대 여론이 사실 뭐 처음만 하더라도 시작할 때만 미미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한때는 시규모 자체만 따져봤을 때는 촛불 집회보다 더 많이 나오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규제 TV와 인터뷰에서는 촛불 민심보다 2배 더 많다. 네. 그렇게 자신할 정도로 상당히 자신에게는 정치적 원군인 셈이죠. 바로 지금 친박 강성 친박계 그 의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결집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콘크리트 지지층이 다시 복원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기대와 낙관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뭐 그러한 부분들이 과연 얼마만큼 정치적 파괴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하나의 정치적인 정파로서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힘과 이 하나의 동력은 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예. 네.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이 소환 조사를 받게 되면은 최순실 씨가 조사를 받은 705호실이 유력하다라는 네. 등 지금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칠 것이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까요? 만약에 이제 그 뭐 자진 출두가 됐던 강제 구인이 됐던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면 네. 지금 뭐 13개 혐의 아닙니까? 13개 혐의에 대해서 상당 장시간 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네. 그런데 이제 과연 그 공범이었던 최순실 씨, 또 뇌물죄는 서로 주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는 준 사람으로서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받은 사람으로 지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등 봤을 때 다른 관련자들 또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인해서 뭐 김기춘 전 실장, 조윤선 전 장관 뭐 5명 구속돼 있고 이런 걸로 봐서는 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
예. 그 법적 형평성을 따졌을 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제 검찰이 굉장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조기 대선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네. 그렇죠. 그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게 과연 뭐 이게 그 본인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또 파장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 대해서 검찰이 좀 상당히 고민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네. 그것과 관련해서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대선 이후에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검찰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 때와 좀 비슷한 과정을 겪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저는 뭐 그 김진태 의원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일종의 그 검찰 수사에 대해서 저항하는 벌써 시작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뭐 예.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조기 대선 체제가 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빨리 이제 그 선거에 대한 영향력을 덜 미치기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지금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지금 검찰 수사를 뒤로 미루자는 이야기는 지금 아마 검찰의 이 일정대로 순수하게 따르지 않겠다는 이야기로 들리는 거거든요. 사실 네. 이와 관련해서 주목되는 부분이 어저께 이 삼성동 사저를 1시간 동안 방문하고 나왔던 조원진 의원의 발언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대통령이 반목을 다치신 것 같다. 예. 그래서 좀 거동이 불편한 것 같다는 이야기 자체가 벌써 검찰이 빨리 지금 소환 일정을 잡을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소환에 불응하기 위한 아하. 예. 하나의 그런 방어 논리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하고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때는 검찰이 지휘서를 먼저 보내고 그렇죠. 나흘 뒤에 그러니까 미리 보내고 그리고 충분히 검토하고 난 뒤에 8일 만에 소환을 했거든요. 그런 예. 식으로 한다면 검찰이 그런 일정대로 간다고 한다면 이 지금 그 대선 레이스에 본격적으로 휘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검찰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순서대로 못 가고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오면 아마 그게 상당히 이 반항을 할 겁니다. 반항하게 예. 되면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로서의 그런 아주 부당한 저항보다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박해를 받는 듯한 인상을 자아내므로써 오히려 보수 지지층들을 결집시키는 그런 네. 효과를 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 네. 최순실 씨 이야기도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대통령이 파면 결정이 난 이후에 펑펑 울었다라는 네. 얘기도 들렸는데 어제 재판에서는 상당히 태도의 변화가 보였다고 네. 합니다. 국정농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 관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관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이런 그 진술은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리고 네. 최순실 씨가 검찰에 뭐 이런 거 뒤집어 쓰고 처음 출두했을 때 죽을 죄를 졌다. 네. 그때 한마디 외마디로 한 거 이외에는 예. 본인의 어떤 잘못에 대해서 시인하는 그 언급이 전혀 없었는데 그렇죠. 처음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재에서 탄핵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게 가장 그 믿었던 한 가닥 희망이었는데 예. 그것마저도 이제 없어진 상태에서 그나마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이른바 개전의 정을 좀 보일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예. 그 최순실 씨 나름대로의 어떤 변호사의 저런 조언도 있었을 거예요. 예. 어차피 이거 탄핵은 뭐 재심이 가능한 것도 아니고 이거 네. 단심으로 끝난 거고 뭐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하겠느냐. 인정할 부분 좀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조금이라도 비추는 게 예. 그나마 형량을 어느 정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예. 하는 차원에서 나온 발언인 것 같습니다. 예. 네. 국민께 죄송하다, 마음이 착잡하다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핵심적인 내용은 또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익을 추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뇌물죄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종전과 같이 거기에는 관여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뭐 그 최순실 씨가 제일 처음 그 검찰에 소환될 때 죽을 죄를 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예. 죽을 죄를 진 사람 치고는 지금 그동안 보여준 행동 자체가 전혀 정반대의 그 태도를 보였는데 네. 어제 뭐 그렇게 이야기한 부분은 일종의 저는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벼룩도 낯짝이 있다. 일종의 그대로 마지막 남은 염치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완전하게 개진의 뭐 정을 드러내 보인다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혐의를 다 인정하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지금 재판에서 결국은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전술에 불과할 것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뭐 재판정에서 김종전 차관이 와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니까 자신이 직접 신문하면서 제대로 말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예. 보면 최순실 씨 태도는 결국 속다르고 겉다른 행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지금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 정치권에서는 불복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 논란도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친박계가 이렇게 뭉치는 네. 그런 이제 경향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네. 이게 정치권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문재인 전 대표에게 있어서는 유리한 상황이다, 이런 네. 평가가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의 불복은요, 제2차 보수 분열을 지금 야기시키고 있다. 이미 자유한국당 내에서 이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사람들과 네. 이건 부당하다, 승복하기 힘들다. 네. 이미 그런 식으로 나눠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2차 그러니까 국회 탄핵 소추 의결을 둘러싸고 보수가 한번 분열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번 이제 헌재 결정에 대한 승복이냐 불복이냐 갖고 제2차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 사실상 불복 선언을 하니까 이게 대선, 그러니까 과거 한 매듭이 지어지면서 뭐 대선이라고 하는 새로운 분위기가 형성되기보다는 예. 이 헌재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 연장전이 좀 벌어지고 있는, 그러니까 마무리가 안 되고 새로운 국면으로 넘어가질 못하면서 계속 그 박근혜 심판이라고 하는 뭐 이런 그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향한 어떤 새로운 그 계획, 뭐 이런 그 대선의 핵심 화두 같은 게 상대적으로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적폐청산이라든가 대청소론이라든가 이런 거를 내걸었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가장 정치적 대척점에 서 있었던 인물인 문재인 전 대표가 오히려 반사 이득을 챙기고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그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예. 네. 오늘 오후 2시에 YTN 지사파 방송 합동 토론회, 민주당의 이제 합동 토론회가 있는데, 이 자리에서 그 문재인 후보의 굳히기가 될까요? 아니면 다른 후보들이 뒤집기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사실 뭐 더불어민주당의 그 토론은 벌써 시작이 됐죠. 그러니까 네. 지금 뭐 라디오하고 인터넷은 벌써 했는데 그때 네. 당시만 하더라도 탄핵 국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제 탄핵 국민이 마무리되고 난 뒤에 사실상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상당한 뭐 좀 나름대로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서 우리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폐청산 이런 쪽으로 해서 상당히 앉아 이 굳히기 작전에 나설 것 같지만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경우에는 자신의 대연정론을 처리할 가능성은 저는 별로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아마 안희정 충남지사는 어제 나왔던 그 여론조사의 한 부분 상당히 주목하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 어떤 대목을 이야기하냐면 이 민주당 후보로서의 적합도 조사에서 예. 안희정 충남지사가,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조사를 했을 때 상당히 그 박빙의 그 지금 차이를 보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안희정 충남지사의 생각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탄핵 국면이 마무리되고 나서 국민들이 이제는 뭐냐, 더 이상 대립과 분열이 아니라 좀 뭔가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리더십이 나와야 된다는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앞서 네. 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죄에서 이렇게 강하게 버티는 부분이 결국은 반사적 이익을 문재인 전 대표에게 줄 수도 있다고 보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안희정 충남지사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다. 국민들은 이제 대립과 갈등은 더 이상 좀 심화 안 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좀 통합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원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을 아마 강하게 오늘 주장할 거라고 보이는데 네. 그 부분에서 성적표가 어떻게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겁니다. 예.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은 뭐 여론 지지율은 상당히 좀 높고 크게 변화가 없이 지금 단독 선두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근데 주변에 영입한 인사들이 계속 그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그 손혜원 의원도 그렇고요, 표창원 의원, 뭐 양양자, 뭐 모두 지금 영입 인재들인데 자꾸 이게 잡음을 내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그 악재죠. 그 이제 주변 인사들의 그 설화로 인해서 그냥 악재가 계속 이어지고 있으니까 한두 번이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우연한 실수가 아니라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전 대표의 사람 보는 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지도자가, 이 국가 최고 지도자가 해야 될 가장 한 3가지 중에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뽑으라면 인재를 잘 판별해서 등용을 하는 겁니다. 네. 예, 인재를 보는 눈, 인재 판별의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떻게 영입하는 인사마다 그런 식으로 문제
대표가 많은 발언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되고 문재인 전 대표가 상당히 공공해질 수 있는 곤혹스러워질 수 있는 이런 대목인데 네. 문제는요. 정치의 현실은 내가 어떤 잘못 실수한 것보다도 상대편이 그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실수를 하면은 관심이 그쪽으로 이동돼 버리는 거 아닙니까? 네. 그 본인들이 잘못한 이슈가 상대편이 잘못한 이슈에 의해서 덮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실상의 불복 같은 타이밍에 이게 나온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 문재인 캠프의 이 실언들 이런 거는 비중이 줄어들면서 그런 점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표를 의도한 건 아니지만 예. 결과적으로 돕고 있는 셈이다 이렇게 예. 보입니다. 네. 자, 어쨌든 뭐 유력한 후보들 같은 경우 주변 관리, 더 큰 실수, 이제 설화에 휩싸이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황교안 권한대행이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사표를 반려했는데요. 관련 내용과 또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의 움직임까지 살펴봤습니다. 신지호 연세대 교수,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